이번 시간에는 RNN 트랜스듀서에 대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NN이란 단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듀서란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RNN은 뭐 우리 잘 아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고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요즘은 좀 약간 광의로 쓰이는 것 같은데, 바닐라 RNN, LSTM, GRU 다 RNN이라고. RNN은 광의도 있고 협의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깊이 들어가진 않더라도 RNN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LSTM 그림인데요. 가장 유명한 그림이죠. 잠깐 보면 왼쪽 그림이 이제 LSTM의 기본 유닛인데요. 노란색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RNN은 LSTM은 기본 유닛에 4개의 작은 뉴럴 네트워크가 들어있는 거죠. 4개의 작은 뉴럴 네트워크.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는 포겟, 인풋, 아웃풋 이렇게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얼마큼 잊을지, 얼마만큼 입력을 넣을지, 얼마만큼 아웃풋 보낼지를 판단해주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뭐 데이터 형태를 만드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주 단순 계산으로는 히든 스테이트의 디멘전이 h고 인풋 피처의 디멘전이 d라면 LSTM에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대략 h 더하기 d, 이거를 h 디멘전으로 바꿔주는 매트릭스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파라미터 개수 요만큼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어스 이만큼 필요한데, 요게 뉴럴네트 하크워크 한 층짜리 필요한 파라미터인데, 요게 4종류가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의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h가 16, d가 21이라면 37 더하기 1 곱하기 64, 요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STM 레이어 하나 자체는 뭐 파라미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이 논문의 뒤에 가 보면 이제 스트럭처가 아키텍처가 나오는데요. 됐고 보면 8개의 LSTM 레이어고 프로젝션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좀 모델 사이즈를 줄이긴 하는데, 대략 봤을 때 2048의 히든 디멘전, 2048이니까요. h가 2048. 그리고 보시면 입력이 10ms마다 로그멜 피처를 보니까, 이런 건 제가 저기 모델을 확실하게 보면서 디멘전 계산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냥 대략 h랑 오더가 같다고 본다면 앞에 있는 계산에서 봤을 때 파라미터 개수가 하나에 대략 h 제곱개 정도가 필요한 거죠. 오더만 봤을 때. 그리고 그게 8개 정도 있으니까 8개 레이어니까 이 정도가 되나요? 30점 대략 32메가 정도네요. 거기다 이게 뭐 좀 더 정밀하게 한다고 4개 넣으면 대략 4메가, 16메가, 100메가 좀 넘네요. 그러니까 대략 뭐 오더 측면에서 이제 대강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 모델 스펙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목적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도대체 RNNT가 뭐냐, 우리가 컴퓨터 비전에서 얘기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입력 출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음성 쪽에서는 그만큼 익숙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제가 지금까지 음성 신호 처리 수업도 들었고 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듀서는요. 트랜스듀서도 제가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넣어놨는데 여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트랜스듀서는 하나의 시그널을 다른 종류의 시그널로 바꾸는 게 이제 트랜스듀서인 거죠. 여기 보면 트랜스듀서가 신호를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 전자 신호로 바꾸는 거. 이게 트랜스듀서인 거고요. 여기서 얘기한 트랜스듀서는 음성 신호 처리에서 얘기한 트랜스듀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음성은 이제 웨이브 폼인 거죠. 웨이브 폼인 거죠. 이거를 음성 인식이란 건 결국 이렇게 바꾸는 거죠. 최종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시퀀스로 바꾼다는 점에서는 이게 트랜스듀서가 맞죠. 이런 시퀀스를 트랜스듀서가 맞는데 이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짠 하고 이제 엔드 투 엔드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근데 그 내부적인 단계 생각해보면 여러 단계가 있죠.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적어도 예전 방식으로는 트랜스듀서가 4개 종류가 들어갔죠. 그걸 합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은 4개가 들어갔는데 우선은 포님, 이 음소 같은 거죠. F 이런 거 음소.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F라고 쓰더라도 이게 단어의 앞에 가냐, 단어의 뒤에 가냐, 중간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게 콘텍스트 디펜던트 포님인 거죠. 콘텍스트 디펜던트. 이게 앞에 오냐 뒤에 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HM 스테이트는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그 웨이브 폼으로부터 피처를 뽑아서 그거를 이런 포님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걔를 또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포님으로 바꿔줘. 이게 계속 시퀀스인 거죠. 스테이트 시퀀스를 컨텍스트 디펜던트 포님의 시퀀스로 바꾸고, 컨텍스트 디펜던트 포님을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포님으로 바꾸고, 그 포님을 또 워드로 바꾸는데 이거로 끝이 아니라 이 워드가 문법에 맞는지를 갖고서 진정한 그 문법을 고려한 워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시퀀스를 바꾸고 또 바꾸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만들었던 거죠. 네이버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제 WFST, Finite State Transducer 이런 거가 이런 예제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퀀스를 바꿀 때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지, 이 입력으로부터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 건지 보여주는 건데, 이 같은 거 보시면 using data is better 보면 1, 0.6, 0.5, 0.7 using intuition is worse 이런 숫자들이 있을 때 요거 같은 경우 숫자의 합이 큰 게 좋은 패스인 거죠. 문법적으로 문법은 아니지만 좀 더 바람직한 이거랑 라이클리후드를 고려해서 뭔가 최적의 패스를 찾는 게 이제 WFST 디코딩인 거죠. 음성 신호 처리에서 이제 WFST는 이제 많이 쓰이는데요. 왜냐하면 뭔가 라이클리후드를 해가지고 음소들의 캐릭터들의 시퀀스를 얻으면 그 시퀀스가 끝이 아니라 이게 문법에 맞는지 이런 걸 변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WFST가 뒤에 들어가고 지금 RNNT조차도 맨 끝에 이런 WFST가 하나 들어갑니다. 문법적인 요소라든지 컨텍스트 리스트.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 그랬을 때 그 앞에 있는 누구, 고유명사 그 누구는 제 전화번호에 있는 단어들이겠죠. 그렇다면
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그냥 소리 들리는 대로 하기보다는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걸 고려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게 음이고요. 뒤에 있는 게 이 시퀀스를 이렇게 시퀀스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게 인풋, 요 뒤에 있는 게 출력인 건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게 나오는 패스인 거죠. 그러면 데이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시퀀스가 이제 데이터로 가는 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점수는 좀 다르더라도. 그다음에 이건 뭐 듀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저 잘 모릅니다만 이런 것들에서 어떤 최적의 패스를 찾는 이 WFST 디코딩인 거고요. N2N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적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 되겠습니다. 논문 뒤에 보시면 자 이런 부분이 있죠. 컨텍스추얼 바이어싱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전화번호부 컨택트 리스트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포너 이게 이제 고유명사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뭐 사실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어쿠스틱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랜스듀서 레벨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걸 이제 N2N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N2N으로 하는데 요 CTC라는 요 방법이 굉장히 뭐 레퍼런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본이 되는 방법인 거죠.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그러면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얘가 다 몰라도 그 이제 LSTM 구조 이런 것들에서 R는 T를 이해하는 데는 뭐 큰 어려움 없는데 이제 보시다가 히스토리나 뭐 그런 점에서 보실 때 CTC를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CTC가 왜 나오냐 하면 자 웨이브 폼이 있습니다. 폼이 그럼 뭐 거기에 대응되는 뭐 글자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헬로우를 발음한 웨이브 폼이다. 근데 이제 막상 뉴럴네트워크에 넣을 때는 이게 잘라서 넣었죠. 잘라서 뭐 오버랩을 해서 넣었는데 뭐 오버랩을 그냥 잠깐 잘라서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어디까지가 H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인데요. 보시면 뭐 이게 어떤 사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음인 거고 어떤 사람은 같은 단어를 얘기할 때 여기까지가 그 음인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가 그 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할 때 내가 이 시퀀스의 레이블은 아는데 시퀀스의 레이블 이 시퀀스를 넣었을 때 나와야 될 시퀀스는 아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거를 뭐 강제로 레이블을 뭐 돈을 돈과 시간을 쏟아 부어서 레이블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자체도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게 어떤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논문이 이제 그런 걸 해결하는 굉장히 멋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논문인데요. 잠깐 논문 한번 볼까요? 그 텐서플로우를 봐도 이 CTC 로스라는 그 펑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이 CTC 로스를 트레이닝하는 필요가 있었던 거고 뭐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음성 인식이겠죠. 이 논문이 있는 거고
거기 얘기가 나옵니다. 뭐 더 사운드 오브인데 뭐 이 프레임 와이즈로 레이블을 달아가지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 뭐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뭐 수식들 막 더하기 막 나오고 이러는데요. 이 그리고 뭐 기본 아이디어 뭐냐 하면 만약에 웨이브 폼인 거고 정답이 헬로 뭐 이게 뭐 이라면 이렇게 됐을 때 요 단계에서는 뭐 HHH EELLLO 이렇게 나와도 결국 얘가 이렇게 바뀔 거잖아요. 얘도 정답 인정. 그냥 너 편할 대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얘의 헬로우에 대응되는 이것들을 다 가능한 레이블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각 레이블 중에서 뭐 확률을 이제 선호도를 계산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로스를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맞아 떨어지면 인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로스를 계산해서 백프롭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를 꼭 세그먼트를 안 해놔도 그리고 세그먼트 안에서 뭐 경제적인 분들로 더 성능도 좋아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퀀스 인식이 가능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 패스를 찾고 포워드, 백워드 알고리즘인데요. 이런 확률 계산하는 방법들인 거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시그마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거 갖고서 계산을 해서 로스를 계산해서 백프롭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트레이닝하지 않는 이상 뭐 별로 그렇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죠. 사실 이거는 사용하는 시간 이점에서는 뭐 내가 CTC 로스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CTC 로스에 대해서 모르셔도 사용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죠. 단 음성의 어떤 이런 시퀀스 러닝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은 나와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CTC랑 비교를 많이 하고요. 자, CTC 이제 CTC의 문제점을 개선한 아래는 트랜스듀서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 CTC의 문제는 뭐냐? 자, 이제 CTC는 뭐 트레이닝 할 때 아까 말씀드린 트레이닝 할 때 그 포워드 백워드 알고리즘 이제 요걸 갖고서 뭐 로스 계산할 때 쓰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뭐 다 트레이닝 됐다고 하더라도 자 보시면 지금까지 뭐 웨이브폼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봐서 다음 글자가 뭔지에 대한 x1부터 xt 요거는 요 각 프레임에 대한 피처입니다. 요 음성에서는 웨이브 폼을 이렇게 깡으로 넣는 게 아니라 웨이브 폼을 이만큼 잘라서 기본적으로 주파수 도메인에서 피처를 뽑아가지고 넣죠. 그 얘기는 저 모델 아키텍처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만큼의 이제 프레임에 대해서 뭐 5ms, 10ms에 대해서 뭐 주파수를 피처를 뽑아가지고 어떤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서 넣는 건데 과거 거를 이만큼 보고서 지금 무슨 글자인지 혹은 무슨 의미인지를 내뱉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건 뭐 CTC 로스를 써서 계산하겠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요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요만큼 보고서 무슨 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가 요건 무슨 글자, 요건 무슨 글자, 요건 무슨 글자, 무슨 글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거까지 고려해서 얘기해 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웨이브 폼에서 얻은 피처만 갖고서 지금 나오는 글자가 뭔지 얘기하는 네트워크 구조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뱉은 글자들이 뭔지도 이 RNA에 넣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게 되니까 요거는 요 부분은 요 왼쪽이랑 똑같은데
뭘 넣어주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뱉은 글자들이 뭔지도. 그러니까 뭐 웨이브폼만 본 거 플러스 내가 지금까지 HELL까지 얘기했어. 그러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RNN 트랜스듀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내가 뭐라고 디코딩을 했는지도 계속 데모김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보면 여기 있네요. 웨이브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80차원 필터뱅. 그러니까 뭐 주파수 도면에 빛을 뽑아서 넣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로스와 여기 CTC에서 사용되는 로스에 관련된 수식인 거죠. 무언가를 엄청 많이 더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RNNT에서 사용되는 로스의 건데 이것도 무언가를 엄청 많이 더하고 있죠. 그리고 뭐 두 개를 트레이닝하는 방법에 의해서는 수학적으로는 둘 다 포워드 백워드 알고리즘을 쓰게 되죠. 포워드 백워드 알고리즘을 쓴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그럼 뭐 알고리즘 자체는 뭔가 포워드 백워드에서 이 시그마를 계산해주는 현명한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설명 같은 경우 다 8비트로 퀀타이제이션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랭귀지 모델까지 써가지고 그 고유 명사들, 나의 컨택트 리스트들에 대해,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죠. 여기서 보면 지금 다음 글자들의 어떤 후보들이 있는 거죠. 요거랑 WFST로 표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뭐 문법, 여기서 뭐 문법은 아니고 나의 그 컨택트 리스트에 들어있는 그런 거죠. 요거와 이걸 고려해서 이제 디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디코딩한 결과를 여기다 넣어주고 또 나오면 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됐어요. 지금 이거를 모델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 한다고 했을 때 이 랭귀지 모델 부분이 이 논문에 한해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WFST의 디코딩도 해야 되고 뭔가 어떤 식으로 이 벤치마킹을 만들어야 될지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논문대로란 필요하긴 한데 이거를 스킵하는 형식으로 벤치마킹을 만드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이 정도가 RNN 트랜스듀서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 음성은 요 시퀀스 투 시퀀스 상황인데 이 이제 프레임별로 레이블을 매긴다는 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그러다 보니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한 어떤 좀 로스가 계산 방법이 뭔가 많은 경우의 수를 더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준 논문이 CTC로 쓴 거고요. 지금도 RNN 트랜스듀스도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걸 해준 알고리즘은 포워드 백워드 알고리즘이 있다. RNN 트랜스듀서도 그 알고리즘을 써서 그거와 거의 비슷한, 그거에 대응되는 로스를 써서 진행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CTC는 지금까지 나온 뭐 요게 이제 웨이브 폼인 거죠. 지금까지 시간에서 나온 웨이브 폼에서 뽑은 피처를 갖고서 지금 뭐 글자든 의미든 뭐 상관없죠. 뭐든 다 할 수 있지. 시퀀스도 시퀀스니까 그걸 예측하는데, RNN 트랜스듀서는 그거와 내가 지금까지 내뱉은 글자들이 뭔지를 갖고서 예측을 하니까 뭐 N2N에 더 가까운 거죠. 이 CTC 같은 경우는 여기 붙어야 될 게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RNN 트랜스듀서는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RNN 트랜스듀서가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애매한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데, 이 논문에서는 분명히,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고유명사나 이런 거 처리에 그거가 어느 정도는 커스터마이징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얘기한 건 뭐 컨택트 리스트. 또 한번 찾아볼까요? 또 뭐가 있는지. 컨택트 리스트.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는 이 그 요거의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단어들을 좀 더 선호하도록,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있도록, 바이어스가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바이어스가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모듈이 뉴럴 네트워크 수는 없으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가 뱉은 거를 WFST로 그 어떤 문법 컨스트레인트를 주듯이 이 고유명사는 좀 더 선호한다 라는 컨텍스트를 줘가지고 해결하는 게 이 논문의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쓸모 있는 수준으로 만들려면 얘가 빠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음성인식에서의 N2N이라는 게 지금 제가 예상했거나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상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키텍처의 디테일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뭐 코드라든지 모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이제 곱하기가 몇 번 필요한지 뭐 그런 것까지 세서 뭐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이게 이 LSTM 아까 뭐 단순 오도만 계산해 봤는데요. 아까 이제 8비트 보니까 지금 변수의 개수랑 바이트랑 딱 1대1 대응이 되니까 뭐 대략 요것만 해도 오도가 맞아 떨어졌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알게 되는 대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